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론 대학의 아트라운 TV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확실한 1등만 사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시간 저녁에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죠. 자, 이에 따라서 증시가 좀 올랐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CPI 지수 때문에 꽤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이 어느덧 13,900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도 많이 빠지면서요. 거의 12bp 정도가 빠졌어요. 4%대를 넘었던 게 3.8%대까지 이렇게 훅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많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거는 미국 CPI 지수 상승률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에 6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 상승률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상이 3.1%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보다 낮은 3%대가 나왔어요. 전월이 4%대였으니까 1%포인트나 크게 내려앉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헤드라인 CPI가 이렇게 낮게 나오니까 시장은 좀 환호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는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연준이 더 주목하는 것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큰 품목을 뺀 것이어서 뭐 식료품과 에너지는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뺀 것이어서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더 주목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예상치가 5%대였는데 4%대가 나왔어요. 4.8%가 나오면서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보다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지만 앞자리가 5가 아니라 4로 바뀌었다라는 게 상징적이라는 거죠. 자, 이러면서 어느 정도 정책 효과도 확인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시장 참가자들도 어느 정도 안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도 최근에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GDP 상승률이라든지, 자, 이에 따라서 경기 연착륙 기대감에 투심이 오늘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고용시장, 노동시장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가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연준의 이번 달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반면에 연준 위원들은 이러한 기대감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겠죠. 금일도 매파적 발언이 있었습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요. 이날 한 행사에서 물가 상승률이 아직 너무 높다. 뭐 이 근원 CPI를 보고 말을 하는 거겠죠. 2%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긴축에서 너무 빨리 물러나면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다시 강해질 것이고 연준이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안 그래도 최근 유가가 스멀스멀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경계감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미국 CPI 지수도 떨어지고 이에 따라 10년물 국채 금리도 내려앉으면서 오늘 나스닥 성장주들 좋았습니다. 자, 나스닥 성장주도 이렇게 박스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 다 모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부분 뭐 밝은 연두색,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엔비디아도 오늘 3% 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유가도 오르면서 에너지 주식들,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도 잘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다만 오늘 헬스케어는 대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PI 지수가 내려옴에 따라서 나스닥이 다시 한번 상승 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이에요. 금일도 상승을 하면서 1.15%나 상승하면서 자, 이제는 14,000선을 뚫어낼지가 중요해진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7월 달부터 실적 발표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고 그 다음 주부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등 빅테크들의 또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나스닥이 계속 쾌조의 상승세에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가도 스멀스멀 오르고 있고 러셀 2000 지수도 계속해서 나스닥보다 더 잘 상승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 대형주에서 가치주나 중소형주로 시장 주도주의 흐름이 옮겨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느 한쪽이 오르면 어느 한쪽이 덜 오르던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나스닥 대형주들 빅테크들이 어느 정도 횡보세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튼 오늘 미국 CPI 지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헤드라인이 3%, 근원이 4.8%가 나왔는데요. 자, 이쪽 보시면 헤드라인 CPI 지수입니다. 예측이 3.1%, 이전이 4%였는데요. 예측치보다는 0.1%포인트 낮고 이전보다는 거의 1% 가까이 내려왔어요.
자, 작년 6월달 2022년 6월달이 피크였습니다. 이때가 9.1%라는 정말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죠. 이게 이제 수직 낙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의 어느 정도 금리 정책, 긴축 정책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2년 3개월 내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완연히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근원 CPI는 아직도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유가 즉 에너지 물가에 따라서 너무나도 크게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연준은 이쪽보다는 이 근원 CPI를 주목을 하게 되죠. 근원 CPI가 떨어지는 것이 진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번 6월달 예측치는 5%였고 이전이 5.3%였어요. 근데 이번 6월달은 그러니까 이번 7월달에 발표될 6월달 CPI 지수, 근원 CPI 지수는 4.8%가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헤드라인 CPI보다는 뭐 좀 높은 편이죠. 최근에 5%대를 보여왔다가 이번에 그래도 4%대로 내려왔다라는 게 시장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환호할 수 있는 지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4라는 숫자가 찍히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그래도 크게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CPI 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자, 이 빨간색 막대는 작년 6월달 그러니까 피크 쳤을 때의 YOY CPI고요. 자, 이 하늘색 막대는 이번에 발표된 6월달 CPI입니다. 보시면 가장 드라마틱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역시 에너지 부분이에요. 작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지금 이 빨간색 막대가 그러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되었던 어제 발표되었던 6월달 수치는 에너지 물가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CPI가 9.1%대 작년 피크 수준에서 3%까지 떨어지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것 역시나 에너지 가격 하락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중고차 가격, 세 번째로는 의료 서비스가 좀 낮아진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외식비와 주거비 그리고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사항 모두에는 어느 정도 인건비도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인건비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작년 대비 대부분 YOY 기준으로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CPI 지수인데요. 유독 하나가 안 떨어지는 게 있어요. 바로 쉘터, 자, 주거비가 되겠습니다. 주거비가 작년 6월달 피크 쳤을 때 YOY 5.6% 상승한 반면에 자, 이번 달 그러니까 2023년 6월 달에도 7.8%나 YOY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전년 대비 상승률이 유독 하나 더 높은 게 있다면 역시 주거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주거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쉘터 CPI 그러니까 주거비 CPI는요. 실제 미국 주거비에 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파란색 그래프는요. 실제 미국의 아파트 주거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렌트비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 렌트비가 작년 초부터 그러니까 작년 초에 18%를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실제 주거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쉘터 CPI는 계속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실제 주거비에 후행하는 게 주거 CPI, 쉘터 CPI라는 건데요. 자, 25회 연속 이렇게 계속 오르다 그러니까 25개월 연속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뭐 3월 달부터 이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3월 달에 8.2%를 찍고 7.8%까지 주거 CPI가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쉘터 CPI가요. 전체 CPI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부분이죠. 거의 보시면 한 1년 반 정도 후행한다라고 봤을 때 계속해서 이런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주거 CPI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CPI 지수는 현재 3%대에서 이 3%대에서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유가가 이렇게 스물스물 오르고 있으니까요. 주거 CPI가 낮아지더라도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현재 3%대에서 2% 사이를 보일 가능성도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작년부터 이어져온 연준의 강력한 긴축 정책에 따라서 물가가 확연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노동시장은 이러한 긴축 정책에 한 1년 정도 후행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내년부터는 실업률도 좀 상승을 하고요. 인건비 상승도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7월 26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해 보입니다.
현재 92.4%의 확률을 가지고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면서 현재 금리 5.25%에서 5.5%까지 이번 달에 오를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CPI 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어제와 차이점이 있는데요. 연준이 연내 하반기에 금리를 2번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여기 5.75% 확률을 보면 되는데요. 자, 어제는 이게 30%대 확률을 넘었었는데 오늘은 10에서 20%까지 확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시장은 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연내 한 차례, 그러니까 7월달 한 차례만 더 금리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가격, 유가는 좀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률을 한 번 더 살펴보니까 어제는 5월달, 내년 5월달에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CPI가 낮게 나오면서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률이 제시가 되었어요.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낮아진 CPI에 따라 테슬라가 0.82% 정도 상승하면서 272불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 장중 276불까지도 올랐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상당히 추세선에 이 고점 저항에 놓이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아무튼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가 분수령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자, 어제 방송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닝이라든지 마진율에 있어서 기관들의 컨센서스를 뛰어넘을 가능성,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가 높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더라도요, 주가가 올랐던 확률은 반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도 그간 주가 상승이 높았기 때문에 뉴스에 팔자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 자, 245불 정도까지는 강력한 지지 라인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하면 되고요. 주가가 상승을 하면 주가 상승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자, 아무튼 테슬라 주가에 현재 분수령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전기차 주식에 투자하고 싶으면 확실한 1등만 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가격이 하락이 되면 주가가 하락하면 테슬라 주식을 모으고요. 테슬라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적립식으로 계속 꾸준히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테슬라 현재도 분위기가 좋고요. 계속해서 호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기차만으로 세계 1등에 등극한 회사예요. 이미 증명된 1등 DNA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테슬라 모델 Y 최근 분위기를 테슬라 천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간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렸던 사항입니다. 자, 미국에서도 잘 나가고 있는 테슬라예요. 전년 대비 2배 이상 등록 대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트럭저의 베스트셀링카고 가장 미국스러운 차량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죠. 자, 월드 베스트셀링카입니다. 2개 분기 연속, 그러니까 상반기 월드 베스트셀링카예요. 내연기관차 다 포함했을 때 세계 1위 판매량을 기록한 차량이 바로 모델 Y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예언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모델 Y가 작년에는 한 4등 정도, 10등 안에 들었던 것으로 기록을 하는데 이제는 1등에 등극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 2, 3년 전에 예언을 했던 사항이죠. 기가 상하이는 2020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100만 대 생산 이정표에 도달을 했고요. 모델 Y 판매에 힘입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모델 Y 계속해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그리고 중국에서도 1위에 등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경쟁자들은 재고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신차 시장은 연간 한 1,500만 대가 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1,500만 대에서 2,000만 대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테슬라의 성장, 모델 Y의 성장에 따라서 전기차가 이제 미국 신차 판매 침투율, 그러니까 6.5%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올해 처음으로 100만 대를 넘기는 전기차 판매량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소비자의 약 51%가요. 앞으로 EV, 그러니까 전기차를 구매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2021년만 하더라도 이게 38%였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바로 테슬라의 힘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슈퍼차저를 미국 곳곳에 설치를 하고 최근 NACS 방식으로 또 통일이 되기도 했죠. 거기에다가 IRA 보조금까지 들어가면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현재 테슬라의 미국 내 재고 일수는 20일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5일에서 20일 사이로 알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 내 전기차 전체
재고일수가 지금 92일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들의 재고일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판매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재고로 이렇게 오래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휘발유차도 재고일수가 54일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전기차 재고일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생산은 많이 되는데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테슬라는 너무나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다른 경쟁사들의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아우디나 GMC, 허머 EV 같은 경우는 100일이 훨씬 넘는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포드의 마하 E 역시 마크 E라고도 하죠. 이게 117일이나 재고 일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아우디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이 비싸서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허머 EV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하지만 포드 머스탱 마하이는 가격이 비싼 차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17일이나 된다라고 해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테슬라가 얼마나 미국 전기차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지, 홀로 견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기아랑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현대 아이오닉 5도 보이는데요. 한국산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IRA 보조금을 잘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일 2분기 인도량을 발표한 루시드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루시드는 2분기에 2173대를 생산을 했는데 인도량은 1404대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올해 연내 목표가 10,000대를 인도하는 거였는데요. 두 개 분기 기준, 그러니까 상반기 기준 2810대밖에 인도를 못했어요. 거의 인도량 속도가 목표치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느린 속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러면서 주가가 오늘 11%나 넘게 빠졌습니다. 생산량과 인도량을 비교해 보면 차량 판매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럭셔리 차량 판매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대량 양산이 이렇게나 어렵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50만 대 가까이 분기당 생산량을 뽑아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루시드는 기껏해야 지금 2,000대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테슬라랑 루시드의 몸집이 엄청나게 차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루시드는 거의 테슬라의 0.3%밖에 인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리비안도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그래도 리비안은 이 파란색 막대들인데요.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황색 막대인 루시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분기 대비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 하락세에 놓여 있어요, 지금. 상당히 루시드는 지금 암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리비안 같은 경우는 R1T, 그러니까 픽업 트럭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와 정면승부를 하지 않고 있어요.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을 아직 런칭을 안 했기 때문에, 리비안 같은 경우는 다른 세그먼트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경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루시드는 다릅니다. 루시드는 에어라는 럭셔리 세단을 생산하고 있고, 이게 모델 S와 정면 승부를 하고 있죠. 자, 모델 S와 정면 승부하면서 이렇게 생산량도 딸리고요, 판매량도 딸리는 모습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정면 승부가 이렇게나 어렵다라는 것을 루시드가 알려주고 있고, 리비안이 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리비안이 루시드보다는 상황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리비안도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자, 이제 하반기에 사이버 트럭 출시를 앞두고 있죠. 자, 지금 어저께 테슬라 커뮤니티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진이 하나 공개가 되었는데요. 바로 사이버 트럭의 바디 캐스팅 사진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바디 캐스팅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개가 지금 많이 보이죠. 바로 대량 양산 체제에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트럭의 내골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이버 트럭은 현재 약 180만 대의 선주문이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인도가 되면은 R1T의 판매량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확실한 1등만 사자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더라도 한 반반의 확률로 주가가 상승하고, 자, 가이던스에 따라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도 있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도 2021년 4분기에는 주가가 11%나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면요, 적립식으로 모아가고, 상승하면 상승을 즐기는 그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상승하거나 하락하더라도 이러한 경쟁력을 확인을 하면서 1등 주식만 잘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목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